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전문위원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아파트 10분 진단 시간입니다. 아파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에 꼭 나오는 재건축 대장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 투자해도 될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아파트의 단지 규모는 28개 동이고 총 4,424가구가 되겠습니다. 평형은 2개인데 공급면적 102평방미터 제곱, 전용면적 76평방미터 제곱이 2,674가구이고 공급면적 112평방미터 제곱, 전용면적 84평방미터 제곱이 1,750가구로 합계 4,420가구가 됩니다. 대지 지분은 전용면적 76평방미터 제곱이 48.3평방미터 제곱이고 전용면적 84평방미터 제곱은 53.9평방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지 지분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데 무상 지분율을 대지 지분에 곱한 것만큼 권리가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넓을수록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공일자는 1979년 9월 3일로 한 달 후면은 40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204%입니다.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절차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등은 10년 단위의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그 다음 단계로 안전진단이 들어가겠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어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로비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만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도록 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합설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조합설 인가가 되겠습니다. 조합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중요한데 동별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이 조합설 인가가 되겠습니다. 조합설 인가를 받게 되게 되면은 곧바로 시공사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 인가 후에 되기도 했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조합설 인가를 받게 되면은 시공사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설 인가를 받게 되면은 곧바로 사업시 인가를 받고 사업시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조합원을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은 내용과 사업시 인가 내용을 합해서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받게 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주, 철거, 착공, 일반 분양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2년 반이나 3년 되게 되면은 준공이 되고 준공 떨어지고 나면은 조합 해산이 함으로써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음마아파트의 경우는 현행 법령이 아니라 당시 법령에 따라서 2002년 7월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그 후 2003년 3월에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2003년 1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2020년 7월 현재까지 조합설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음마아파트에서 본 것처럼 예전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추진위원회가 가장 낮게 나중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가 돼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예전에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2003년 12월에 구성됐지만 17년째 지금 조합설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합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 이상,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75%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3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 음마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들의 현재 동의율이 평균 70%에 도달해서 아직 75%를 채우지 못해서 조합설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그 동의율은 80%를 넘지만 상가동의 동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7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음마아파트의 경우는 이 상가 조합원들과 아파트 주민들 간의 합의가 아직 안 끝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며 연말까지 조합세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2년간 실거주를 해야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년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것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에서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지가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이익 금액의 10에서 50%를 조합이 납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에 시행되었다가 주택경기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가 됐었고 2018년부터 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9월에 한남연립조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가 심하다 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2019년 12월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정부에서는 전국 62개 재건축 조합에다가 2,534억 원을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6월 17일 6.17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강남 5개 단지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1인당 평균 4억 4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고 한 단지는 최고 7억 300만 원까지 부담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2020년 말까지 조합세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는 2년 거주 여건을 채워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채우지 못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아직 2년 거주를 못한 세대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전세를 내놓지 않고 직접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 부족이 돼서 전용면적 25평 아파트가 지난 6월 26일에 6억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되어서 한 달 전보다 1억 원 이상 폭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더 살펴보면은 초과이익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이익의 50%와 2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건축 개시 시점이 매우 불특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음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2003년 12월인데 17년째 조합세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입주 시점이 2024년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31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법에서는 10년 초과 시 종료 시점부터 역산해서 10년을 부과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2024년이 입주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10년 역산하게 되면은 2014년 3월이 음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개시 시점이 되는데, 당시의 공시가격이 전월에 비해서 크게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 시점이 늦어지면은 늦어지는 대로 빨라지게 되면은 더 빠른 시점에 공시가격 개시 시점이 정하기 때문에 이 초과 이익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고 있는데, 추가로 6.17 대책으로 연말 법 개정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실거주해야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마아파트인 경우 최근에 거래된 건수가 몇 개 있었는데, 이런 경우 연말에 조합세 인가를 받게 되게 되면은 6개월 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2년 거주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새로 만들어졌다. 요 내용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 지분율입니다. 무상 지분율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건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도급제와 지분제입니다. 도급제라는 것은 조합이 모든 수익과 비용과 위험을 안고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서 공사만 하는 관계가 도급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분제라는 것은 모든 수익과 위험을 시공사에서 안고 조합원들한테는 확정된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 확정 지분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확정 지분제가 요즘은 대세이기 때문에 지분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개발 이익인데, 이 총 수익은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곱한 것만큼 건축한 물량에다가 평당 분양가를 곱하게 되면은 총 수입이 되고, 총 비용은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곱한 것만큼 공사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평당 건축비를 곱하는 것이 총 비용이 됩니다. 이렇게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은 재건축 개발을 하게 돼서 얻게 되는 개발 이익이 되는데, 이 개발 이익을 다시 평당 분양가로 나누게 되면은 개발 이익 평수가 되겠습니다. 개발 이익 평수라는 것은 대지 한 평당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철거를 하고 더 고층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는데, 여기서 더 늘어난 평수를 개발이익 평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발이익 평수를 다시 대지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대지면적 한 평당 개발이익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지분율이라고 합니다. 이 지분율이 왜 중요하냐? 기존 조합원들의 대지 지분에다가 이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권리가격으로 인정이 돼서 이 면적까지는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지분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분율이 높아야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지분율이 높으려면은 용적률이 높아야 되고 평당 분양가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유인책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그런 정부 방침이 계속 검토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당 분양가는 너무 높게 되게 되면은 개발이익이 많기 때문에 요 평당 분양가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에서 일반 분양분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건축비에다가
택지비 더한 금액으로 분양해라. 건축비는 기본 건축비에다가 가산비를 더한 것이고 택지비는 택지의 감정가에다가 가산비를 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이 분양가는 지자체의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분양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분율이 계산이 되었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권리가격이 결정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아파트의 경우는 다른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에서 지분율을 대부분 150%를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음마아파트의 지분율이 150%라면은 전용 면적 25평의 대지 지분이 16.3평이기 때문에 요 대지 지분 16.3에다가 150%를 곱한 24.45평이 권리 가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45평까지 무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33평을 신청하게 되면은 8.5평에 대해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18평을 분양 신청하게 되면은 6.45평에 대해서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한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은 무상 지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분율을 결정하는 용적률과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고 건축비 줄이는 것은 공사 기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상기 지분율은 음마아파트가 35층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를 예를 든 거고 층고가 더 높아지면은 지분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반 분양가에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합원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둔촌 주공 아파트 경우 HUG로부터 선 분양 시 최종 분양가가 평당 2,978만 원으로 확정이 되는데 조합이 희망하는 것은 3,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했는데 이때 그 HUG의 분양가가 2,978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은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들이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토지 감정가가 현재 2,900만 원으로 건축비 700을 더하게 되면은 3,6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서 2,978만 원 되느냐 이렇게 비대위에서 주장해 가지고 조합장이 잦은 사퇴까지 주장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주민총회 하루를 앞두고 법원에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17년째 추진의 단계고 조합설립 인가도 못 받게 되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총회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승인과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 의결, 자금의 차입 및 사업 방법 등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결정할 예정이었었는데 조합원 일부가 코로나로 서면 결의로만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23평의 매도 호가는 21억에서 22억 수준입니다. 호가일 뿐인데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 16일 대책으로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로 18억까지 떨어졌으나 6.17 대책과 7.11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제가 강화되자 똘똘한 한 채로 다시 몰렸고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시세가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이 단계에 있고 앞으로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 받을 때까지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매입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은 17년째 추진이 지금 더딘 것처럼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 간의 깊은 불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상가 소유자들은 지금 상가가 약 500개가 되고 그 중에 450명이 상가 조합원인데, 상가 조합원들은 권리금이라든지 상가 영업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전체적인 재건축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그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 상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가 받기 어렵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더욱 규제만 많이 받을 뿐더러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